작업을 일단 조금 보여드리고, 그러고, 선생님과, 유진 선생님과 대화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일단 전시의 제목은 정적 속에 묻힌이라는 작업과 지하의 수호신이라는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작업은 사실 작업이 현재 전시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2024년에 보여드렸던 작업의 일부로서 지금 작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 어떤 스케치 아이디어의 어떤 근간이 될 수 있다고 보여져서 이런 저만의 다이어그램을 제가 벽에다 스케치를 했던 그런 작업을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 작업도 사실 현재 지금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지 않지만 평면 작업으로서 이것도 한국말로 하면 정적 속에 묻힌이라는 작업으로 처음 평면 작업을 시작했던 거고 이렇게 제가 미국에서 전시할 때 전시를 했던 작업이고요. 어, 지금 보여드리는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제가 리서치를 통해서 발견했던 어떤 레퍼런스들인데,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나오는 사신도의 이미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토대로 제가 이런 페인팅을 만들어 봤었었는데요. 이 페인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평면에, 그러니까 벽이 걸릴 수도 있고, 조금 병풍의 어떤, 구조로 이렇게 전시를 해보기도 했었고요. 이런 작업을 거쳐서, 지금 현재 선곡에 있는 작업 중 하나인 팔림세스트라고 하는 작업이 만들어졌는데, 팔림세스트라는 어떤 제목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어떤 예전에 존재하는 문헌이나 어떤 종이로 된 문서들이 오래된 시간으로 인해서 문서에 적힌 어떤 내용들이라던가 어떤 그런 흔적들이 사라지거나 다시 사라졌는데 다시 다시 그게 보이거나 뭐 이런 어떤 과정들을 얘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 사이 공간을 찾아가는 맵으로서, 지도로서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작업을 만들게 됐었고요. 이 장면도 성국미술관의 일부로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도자기 작업은 저의 메인 어떤 미디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사이 공간이라는 어떤 주제를 생각했을 때, 고분 벽화라던가 어떤 무덤이라는 어떤 형태에서 그 고대 문화로부터 이제 세라믹이라던가 도자의 어떤 형태를 많이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제가 저만의 형상을 입체로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도자기 작업을 조금 해봤었고 이제 이 작업이 선곡에서 지금 있는 작업 중에 또 하나인데, 이 작업의 형태가, 재래 문화에서 나오는 어떤 그 형상을 사용해서 크게 회화로 해봤는데, 그거에 대한 레퍼런스는 사실 이런 데서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독교의 역사에서 예수의 어떤 몸을 감싸고 있었던 어떤 의복의 형태라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 나오는 어떤 재래 문화에서 나오는 그런 어, 인간의 몸을 감싸는 어떤 그런 의복들이 형태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면을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조금 더 캔버스의 네모난 형상을 바꿈으로써 어떤 그 무덤의 형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뒷면이고, 어, 조금 더 디테일 샷으로 봤을 때 제가, 그러니까 물이 녹는 어떤 그 흑연의 같은 재료가 있는데 그런 재료를 쓰기도 했었고, 아크릴의 미디엄을 쓰기로 하면서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봤고요. 이것도 동무덤이라고 하는 그 가야 문명에서 나오는 무덤의 형태를 아주 작은 미니어처 버전으로 도자를 구워서 이렇게 입체적인 어떤 형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설치가 지금 현공미술관에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작업에 커다란 그 두 개의 레이어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그 굉장히 신화적이고 또는 그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되게 스피리추얼한 그런 소재들을 그런 모티브들을 작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적인 담론에 해당하는 어떤 지적인 어떤 계보도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실제로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어떤 논리적인 또는 과학적인 물리학적인 어떤 그런 팩트들을 굉장히 이렇게 자기 작업하고 관련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두 가지 그 경로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래서 사실 그 강희경 작가의 그 얘기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그 과학자들하고 같이 그 산속에서, 땅속에 음, 들어가서 했던 그 레지던시 이 경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게 그 중성미자와 관련된 내용이 소위 그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그런 그 우주를 이루고 있는 어떤 그 특정한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어떤 질량을 가진 어, 그 물질에 대한 그런 이야기와 함께 연관돼서 그 강희경 작가가 작업에서 키워드로 삼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들 또는 보이지 않는 공간, 보이지 않는 차원, 뭐 이런 것에 대한 그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연결됐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 게, 왜냐하면 자주 인용되지만 일반 대중들은 잘 알 수 없는 또 음. 내용들이기도 해서 그걸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레지던시는 2021년 말에 있었던 제목은 이제 이름은 샘포드 언더그라운드 연구소라고 해서 미국의 그 사우스 다코타라는 주에 있는 레지던시였어요. 그 미국 사우스 다코타가 말 그대로 약간 미국 중간에 있는 그 주인데 그래서 굉장히 시골이고, 그게 예전에는 광산이었습니다. 그 광산이었는데 더 이상 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미 땅을 파놨고, 그게 이제 과학연구소로 변화된 어떤 그런 국립과학연구소인데요. 이제 거기서 주로 연구하는 분야가 암흑 물질과 중성 미자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 곳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현대 물리학에서 알려진 것은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전에 과학 시간에 배웠던 우주를 다 이루는 단위들, 뭐 중성미자, 양성자, 원자, 중성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그 우주를 이루고 있는 어떤 그 요소 중에 굉장히 극히 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우리가 아직 거의 90%는 아직 우주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사실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르는 부분이 암흑 물질이라고 하는 것인데, 굉장히 이게 추상적이다 보니까 아티스트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비주얼라이즈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했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를 초청을 해서 제가 거기에 가게 됐고, 연구소 지하에 있어요. 그래서 1.6km 밑에 있는 그 지하에 있는 연구소인데, 물리학자랑 뭐 지질학자랑 이제 매번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저랑 같이. 그래서 이제 그 내려가는 경험도 신기했고, 사실 내려가면 여전히 더 깊이 그 지구의 중심부로 가려고 더 계속 파고 있는 공사 현장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먼지 한 톨로 들어가면 안 되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어떤 구조와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 과학 연구소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중적인 어떤 과정들로 굉장히 저한테는 신비로웠고, 그리고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지하라는 공간을 가보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아티스트로서 이 일반적으로도 갈 수 없는 어떤 그런 유니크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어떤 충격과 어떤 동시에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암흑물질, 뭐 암흑에너지 이런 것들이 그 현대물리학에서 굉장히 그 이론적으로는 그 알려져 있지만 아직 확실하게 그 임상적으로 발견 못한 뭐 이런 그 물질들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 강희경 작가의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도상들과 관련이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일지 그것도 사실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작품들 속에서 그렇게 막 약간 그 흑백으로 되어 있는 작품들도 많고 어두운 그런 그 얼룩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그 경험이 또는 그런 어떤 과학적인 어떤 사실들과의 어떤 조우가 작가의 작품 속에서 약간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 관객들이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 지하를 가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원래부터도 관심이 있었던 그 사이 공간, 그 중간 지대가 어디인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그 레지던시 경험으로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이전 고대 인간의 역사에서 어, 우리가 대륙을 발견하는 뭐 이런 과정이라던가, 혹은 어떤 항해술, 뭐 우주 천문학, 지도학, 이런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인간의 궁극적 호기심과 그 두려움으로부터 발생한 어떤 그런 내용물들, 그런 문화적 레퍼런스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오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 옛날 지도들, 혹은 당시의 어떤 신과 인간의 어떤 그런 관계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들은 뭐 지금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우주 천문학과 관련되어서, 뭐 별과 어떤 그런, 알지 못한 어떤 세계에 대한 그런 이미지들, 그런 어떤 도상학들이 저한테는 여전히 굉장히, 신비로운 어떤 그런 요소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고 읽다 보니 그런 내용들이 작업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사이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물리적으로 그 사이 공간이 인간의 역사에서 좀 뭔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있어서 그게 무덤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탄생과 어떤 사후 세계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하게 된 것 같고. 사실 그 뭐 굉장히 그 다양한 어떤 그런 리퍼런스들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라든지 또는 신화라든지 또는 벽화들이라든지 옛날 고대 고분 벽화 같은 것들 그다음에 이제 직접 본인이 이제 그 상상해서 만들어낸 어떤 그런 다이어그램 같은 것들도 이제 굉장히 그 레이어가 굉장히 다양한 소재들을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 굉장히 눈에 띄는 어떤 소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우로보로스라는 그 소재예요. 자기 꼬리를 이렇게 물고 끊임없이 이렇게 뭐라고나 할까 순환하고 있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뱀인데 사실 이게 이제 그 윤회라든지 또는 순환적 세계관이라든지 이런 그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게 그 작가의 작품 속에서 이러한 윤회라든가 어떤 순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일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작년 제 개인전 금호 미술관에서 있었던 전시 제목도 이제 우로보로스라는 어떤 제목을 달았을 만큼 그 컨셉을 이제 제가 좀 더 했었었는데요. 네, 그 우로보로스가 최초에 나타나게 된 것은, 이집트 문명의 장례 문서에서 태양신을 어떤 그 기리는 과정에서 우로보로스가 생명과 죽음, 혹은 그 재생의 순환을 상징하면서 지금까지도 그런 어떤 순환적인 체계를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지상에서 지하로, 지하에서 다시 지상으로 올라간 어떤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기에 있어서 우로보로스가 뭔가 적합한 소재라고 생각을 처음에 했었고, 특히 이제 그 서양에서는 신과 인간의 관계를 신이 위에 존재하고
인간과 세상이 어떤 존재하는 생명체들이 그 밑에 있다는 어떤 수직적인 상하 관계 위계 질서를 강조하고 있는 것에 반해 우로보로스와 불교 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윤회 사상과 재생하고 혹은 다시 태어난다는 어떤 재탄생이라는 어떤 그 개념이 순환적 세계라는 어떤 그게 되게 신비로운 세계관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서양과 동양의 어떤 극명한 차이가 거기서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사실 그 두 세계를 넘어선 어떤 저만의 어떤 그런 세계관을 그 두 개를 합침으로써 그 두 개를 참고함으로써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그런 그리스 문화에서, 그리스 뭐 신화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라던가, 이집트 문명에서 나오는 그런, 아이콘이나 어떤 상징들? 그런 것들이 우로보로스뿐만 아니라 그런 내용물들을 제가 이미지를 재구성할 때, 또 많이 쓰여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 사실 이제 지금 방금 얘기를 하셨는데 그 강희경 작가 작품들을 보면은 이렇게 세로로 돼 있는 작품들이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수직으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런 경우도 좀 있고, 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위와 아래, 예를 들어 현실과 그 지하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그 공간을 갖다가 그 삶과 죽음의 어떤 경계 같은 걸로 이렇게 바라보고 말씀하신 대로 그 사이 공간에 대한 어떤 그런 탐색을 한다든지 뭐 이런 그 내용들이 그 되게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장례 문화 얘기하셨는데 네, 그런 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지. 왜냐하면 그 세라믹으로 만든 작품들은 또 관의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네, 수위, 아까 보여주신 자료들 중에서는 수위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네. 그런 것이 작품의 어떤 그런 그 전시 구조하고 전시라든지 또는 캔버스 안에 화면의 어떤 구조라든지 이런 거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조금 더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음, 네, 그 지상과 지하라는 어떤 개념이 있다 보니까는 제가 그런 수직적 구조라던가 상하 관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형식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사실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 공간은 아무래도 이제 그 사이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상하 관계를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보다도 그게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다시 위로, 그게 이렇게 계속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그런 유동적인 공간을 상상해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땅을 보는 시각과 땅에서 하늘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어떤 시점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런 과정들을 시각화하는 게 아무래도 저의 최종 목표가 아닐까? 그런 거를 제가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선생님 질문 들으면서 하게 됐었고, 지금 성공미술관에서 보여지고 있는 작업이 형상이 이제 크게, 캔버스를 이렇게, 그 캔버스 천에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천장에 걸려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형상을 시도하려고 했던 이유는, 사실은, 뭔가 일시적인 건축적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약간 일시적 벽인 것처럼 그게 수위에 혹은 그러니까 그 장례 문화에서 나오는 어떤 의복의 형태이자 그게 혹시 또 약간 일시적으로 벽의 형태로 보여지면서 그게 뭔가 공간을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그래서 그게 마치, 그냥 회화로서 벽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재구성한 어떤 공간과 회화로 같이 보여지게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조금 더 좀 큰 형상으로 작업을 하고 싶기도 했었었고요. 우리 이 우주가 사실 굉장히 천천히 계속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게 계속 조금씩 팽창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 제가 그런 어떤 계속 팽창하는 어떤 그런 세계관, 그런 어떤 공간을 제가 만들 수 있다면, 그게 단지 위아래로 어떤 지정된 방향성을 넘어서 우리에게 익숙한 방향 감각이 뭔가 통하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건축적 공간, 그리고 그게 혹은 무덤의 어떤 형상,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그 사이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실제 존재하지 않는 공간을 어떤 회화 방식으로 만들어 보고자 이번에는 그런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작가가 사실 굉장히 다양한 그 매체와 전시 형식들을 실험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이걸 보여주는 어떤 그런 그 주된 그 랭귀지가 어떤 게 될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회화라는 어떤 그 형식이 아무래도 가장 직접적으로 제가 추구하는 이미지를 그려낸다는 측면에서 그냥 직접적인 어떤 소통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또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스테리한 어떤 주제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풀어가는 방식으로서 일단 회화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작업을 앞으로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그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오늘은 강기영 작가와의 그 아티스트 토크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